지금 이 순간 산소가 부족한 하부 결장의 어두운 환경 속에서는 미세한 구조적 손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질 다당류 리포폴리사카라이드 단일 분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내에 머물러 있는 딱딱해진 노폐물에서 활발하게 발효되는 매우 독성이 강한 박테리아 부산물입니다. 자연적인 점막 장벽이 증발했기 때문에 이 내독소는 장점막에 손상된 밀착 연접 타이트 징크션스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라진 내피벽을 적극적으로 뚫고 들어가 문맥으로 직접 스며들어 전신 순환계로 진입합니다. 당신은 느낄 수 없지만 이 조용한 혈관 침투는 심장이 뛸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막힘을 해결하려면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센나차, 센나티로 격렬한 근육 경련을 화학적으로 유도하거나 막힌 곳을 강제로 밀어내는 것이 논리적인 해결책이라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해부학적 오해입니다. 건조하고 염증이 생긴 결장벽에 기계적인 수축을 가한다고 해서 결장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세한 열상을 만듭니다. 말 그대로 장조직의 연약한 모세혈관을 찢어 가공되지 않은 박테리아 독소를 혈류로 직접 펌프질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배출은 기계적인 압출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막 생물막 바이오필름에 의해 조절되는 수동적이고 동적인 윤활 메커니즘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현미경 아래에 놓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4가지 특정 생물학적 계의 정확한 분자 구조를 조사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파열된 세포 연접을 물리적으로 메울 수 있는 점도가 매우 높은 천연점액 화합물입니다. 이들은 석회화된 생물학적 노폐물을 캡슐화하여 마찰을 중화시키고 단 하나의 모세혈관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체내 경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게 합니다. 우리는 밀착 연접의 구조적 붕괴와 그에 따른 혈관 산화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장벽의 두께는 정확히 세포 하나 두께입니다. 이것은 수파운드에 썩고 발효되는 생물학적 노폐물과 매우 민감한 혈류 사이에 서 있는 단일한 미세 상피 세포층입니다. 정상적인 생리적 조건에서 이 세포들은 밀착 연접에 의해 물리적으로 서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며 뮤신으로 알려진 두껍고 미끄러운 생물학적 겔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배변하려는 생물학적 충동을 만성적으로 무시하고 이 겔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특정 분자 화합물이 일상 식단에 부족할 때 장벽은 완전히 건조해집니다. 뮤신층이 증발합니다. 노출된 내부 조직은 바싹 마르고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 보호용 생물막이 없으면 딱딱해진 노폐물의 마찰이 연약한 상피세포를 물리적으로 갉아먹습니다. 지속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에서 밀착 연접이 끊어집니다. 이 국소적인 조직 손상은 즉각적인 면역 반응을 촉발하여 주변 부위를 대식세포로 가득 채우고 혈관 수준에서 바로 파괴적인 산화 스트레스의 연쇄 반응을 시작합니다. 결장을 둘러싼 혈관은 급성 염증을 일으키고 확장되며 투과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바로 이 순간이 내독소가 장벽을 뚫고 누출되는 때입니다. 이미 황폐해진 이 환경에 화학 화재를 투입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3도 화상에 산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자극제는 장신경계를 장악합니다. 이들은 장의 평활근이 딱딱하고 뾰족한 노폐물을 격렬하게 조이도록 강제합니다. 강렬한 마찰은 장벽에서 남은 건강한 세포마저 직접 뜯어냅니다. 일시적인 배출은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생물학적 대가는 심각한 혈관 외상과 자연적인 점막 방어선의 완전한 근절입니다. 이 손상을 되돌리려면 조직에 힘을 가하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생리적 경로에 다시 윤활유를 공급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혈관 복구의 첫 번째 메커니즘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하룻밤 불린 골든 아마시, 물과 슬리퍼리, 엘름, 슬리퍼리 엘름,
미끄러운 느릅나무 껍질 추출물을 결합하여 활용하는 내피지질 코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이고 부피가 크며 자극적인 의미의 식이섬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용성 점액질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통골든 아마씨를 실온의 물에 정확히 8에서 12시간 동안 담가두면 그 겉껍질은 심오한 화학적 수화 과정을 겪습니다. 이들은 리그난과 복합 다당류로 이루어진 조밀하고 점도가 매우 높은 기질을 방출합니다. 이 순수한 생물학적 계를 섭취하면 단순히 소화관을 통해 고용물을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능적이고 스스로 수평을 맞추는 생물학적 모르타르 역할을 합니다. 이 두꺼운 점액질은 결장을 따라 아래로 이동하면서 장벽을 따라 생긴 생생하고 피가 나는 미세 균열을 물리적으로 코팅합니다. 이것은 즉각적이고 인공적인 보호 장벽을 만들어 유해한 내독소가 혈청으로 누출되도록 허용하는 경로를 즉시 차단합니다. 결장벽의 구조적 무결성은 이 식물성 계에 의해 일시적이지만 효과적으로 강화됩니다. 동시에 슬리퍼리 앨름 껍질 추출물의 도입은 고도로 표적화된 화학적 중화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슬리퍼리 앨름에는 현재 세포 지질막을 산화시키고 있는 활성산소를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중화하는 특정 항산화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세한 수준에서 세포의 녹을 멈춥니다. 예외적으로 높은 점도 때문에 이 두 가지 생물학적 계는 독특한 유체 역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장벽에 완고하게 붙어있는 석회화된 대변에 미세한 틈새로 수동적으로 스며듭니다. 이들은 굳어진 덩어리에 침투하여 안에서 밖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썩어가는 노폐물과 혈관벽 사이에 정확한 미세 접촉점에 윤활 작용을 합니다. 이들은 막힌 부분을 수동적으로 분리합니다. 격렬한 근육 경련은 전혀 없습니다. 장신경계에서 뇌로 보내는 조난 신호도 없습니다. 오직 점액질 자체의 분자량에 의해서만 구동되는 순수하고 마찰 없는 동적 움직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독성 노폐물은 그저 미끄러져 나가며 그 아래의 연약한 모세혈관을 완전히 온전하고 보호된 상태로 남겨두어 적극적으로 치유 과정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세한 초점을 세 번째이자 아마도 가장 강력한 생물학적 개입으로 옮깁니다. 우리는 치아씨드 다당류 기질과 이온성 마그네슘 미네랄 워터의 정밀한 조합에 의해 생성된 가압 삼투 펌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치아씨드 정확히 한 테이블 스푼을 마그네슘이 풍부한 미네랄 워터 300ml에 담그면 강렬한 생화학적 반응이 시작됩니다. 몇 분 안에 씨앗은 주변 액체를 흡수하여 원래 생물학적 부피의 최대 12배까지 팽창합니다. 이 팽창은 단순한 수분 보유가 아닙니다. 씨앗은 조밀하고 복잡한 다당류 네트워크를 빠르게 압출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새로 형성된 겔 구조는 결장 자체의 고갈된 뮤신층의 분자 구조와 사실상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장관이 잃어버린 보호용 생물막에 대한 합성적이지만 완전히 생물학적인 대체물을 효과적으로 양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치아 겔만으로는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생리적 촉매는 미네랄 워터에 용해된 이온성 마그네슘입니다. 당신의 결장은 삼투압 기울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농축된 마그네슘 용액이 소화관 내강으로 들어가면 장벽에 대한 삼투압을 변화시킵니다. 마그네슘 이온은 주변의 전신 순환계에서 특히 장세포의 아쿠아포린 채널을 통해 결장으로 물 분자를 직접 적극적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국소적인 역삼투 효과를 만듭니다. 이것은 폭력적인 씻어냄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생리적 수화 프로토콜입니다. 유입되는 물은 꽉 막히고 석회화된 대변을 공격적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동시에 치아 다당류 기질은 전체 덩어리를 캡슐화합니다.
마그네슘이 유기적으로 체액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화학화재와 종종 관련된 혈관 혈압의 위험한 국소적 저하를 방지합니다. 이것은 주변 순환계를 탈수시키지 않으면서 노폐물에 수분을 다시 공급합니다. 이 특정 메커니즘에 대한 임상 데이터는 절대적입니다. 이 정밀한 삼투압을 유지하고 내부 내강에 지속적으로 윤활유를 공급함으로써 국소적인 세포염증을 빠르게 진화시킵니다. 면역체계를 끊임없이 자극하던 가차없는 마찰이 갑자기 중화됩니다. 임상 측정에 따르면 이 생물학적 배출을 단 몇 주기만 거쳐도 혈청 내시 반응성 단백질시 리액티브 프로틴 수치가 급격하고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장 내부에서 타오르는 생물학적 불길은 점액질과 마그네슘 이온의 두껍고 수분을 공급하는 담요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질식됩니다. 점막 장벽이 안정화되고 조용히 당신의 몸을 지치게 하던 격렬한 면역 반응이 단순히 멈춥니다. 네 번째,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차갑게 우려낸 오크라물의 특정한 독성 격리 특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크라 식물의 꼬투리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을 직접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특정 겔은 아마씨나 치아씨드와는 화학적으로 다릅니다. 오크라 점액질은 점성 구조 내에 단단히 결합된 특정 항산화 플라보노이드에 경이로울 정도로 높은 밀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성 액체를 섭취하면 정교한 생물학적 격리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하부장 내부에는 정체된 노폐물을 적극적으로 먹고 살며 매우 독성이 강한 발효 부산물을 생성하는 혐기성 박테리아 군집이 있습니다. 이 특정 독소들은 장 점막의 연약한 미세혈관층을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시도합니다. 오크라 점액질은 보이지 않는 튼튼한 랩처럼 전개됩니다. 그것의 동적 점도는 이러한 부패하는 박테리아 군집을 물리적으로 둘러싸고 격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썩어가는 유기물과 취약한 상피세포 사이에 뚫을 수 없는 화학적 장벽을 만듭니다. 겔 내에 내장된 플라보노이드는 갇힌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산화 폭발을 즉시 중화하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생긴 장벽에 대한 노폐물의 마찰이 완전히 근절됩니다. 생물학적 덩어리는 이제 두껍고 보호적인 유체에 떠 있으며 전적으로 신체의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연동 리듬에 의해 유도되어 관을 따라 수동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폐물을 강제로 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윤활되고 보호된 채널을 통해 부드럽게 미끄러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특정 격리 메커니즘은 숨겨진 대사 위기를 역전시킵니다. 결장이 만성적으로 막혀 있을 때 지속적인 국소염증과 혈류로의 꾸준한 내독소 누출은 세포 수준에서 국소적인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촉발합니다. 세포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되어 국소적인 세포 대사와 에너지 생산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오크라 점액질을 배치하여 박테리아 독소를 격리하고 썩어가는 노폐물을 장벽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염증 유발 요인을 즉시 차단합니다. 국소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장벽 내의 세포 대사가 정상화되어 조직이 마침내 파열된 밀착 연접을 복구하는 까다로운 대사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개입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생물학적 윤활 프로토콜을 시작한 후 발생하는 혈관 복구에 정확한 연대기적 타임라인을 매핑해야 합니다. 0시간째 치아씨드와 마그네슘 기질 또는 오크라 점액질이 12지장에 들어가는 순간 국소 염증 연쇄 반응에 적극적인 억제가 시작됩니다. 점액질은 장벽 내에 박혀있는 노출된 신경 말단을 물리적으로 코팅하여 미주신경을 통해 전송되는 조난 신호를 즉시 차단합니다. 24시간째가 되면 마그네슘 이온에 의해 생성된 삼투압이 석회화된 덩어리를 완전히 수화시킬 만큼 충분한 간질액을 결장으로 성공적으로 끌어들입니다. 딱딱해진 노폐물은 체액을 흡수하여 팽창하고 부드러워지며 뾰족하고 거친 모서리를 잃습니다. 이때가
상피세포의 기계적 찢어짐이 근본적으로 멈추는 중요한 시간대입니다. 점액질을 지속적으로 적용한 지 3일째가 되면 세포 재생의 초기 단계가 시작됩니다. 독성 마찰이 제거됨에 따라 장세포는 빠르게 분열하기 시작하여 이전에 긁혀나간 죽거나 죽어가는 세포를 대체합니다. 이전에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활짝 열려있던 밀착 연접은 물리적으로 새로운 접착 단백질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7일째가 되면 당신이 섭취해온 인공 생물학적 겔은 신체 자체에서 합성된 뮤신으로 서서히 대체됩니다. 장벽 내의 국소적인 인슐린 저항성이 정상화되어 지속적인 점액 생산에 필요한 세포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14일째가 되면 문맥으로의 지질 다당류 전신 누출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혈청 내의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이 소산됩니다. 가공되지 않은 대변 독소를 걸러내는 부담에서 벗어난 가는 효소의 힘을 대사 최적화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30일째가 되면 장내강의 구조적 무결성이 완전히 재건됩니다. 결장을 둘러싼 미세혈관 네트워크는 더 이상 염증이 생기거나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밀봉되고 매우 효율적인 흡수 메커니즘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전체 재생 타임라인은 프로토콜을 엄격하고 중단 없이 준수하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점액질 복용을 거르면 건조한 마찰이 회복되고 생물학적 시계는 0시간째로 되돌아갑니다. 따라서 정밀함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마씨와 슬리퍼리 앨름 기질을 선택하는 경우 활성 리그난의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물은 실온이어야 합니다. 오크라 격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물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최대화하여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겔을 최대한 추출할 수 있도록 꼬투리를 세로로 썰어야 합니다. 기본 치아시드 및 마그네슘 프로토콜을 구현하는 경우 섭취 후 정확히 20분의 금식 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고형식을 너무 일찍 도입하면 삼투압 기울기가 파괴되어 결장으로 물을 끌어당기는 마그네슘의 능력이 중화됩니다. 당신은 정밀한 생화학적 수술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구하는 외과적 정확성으로 다루십시오. 우리는 확고한 생리적 결론에 도달합니다. 배출의 생물학적 법칙은 무자비합니다. 당신의 신체는 전신 부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내독소 흡수에 대한 유한한 임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대사 존재에 대한 대규모의 복잡한 정비를 조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개입은 규모 면에서는 미세하지만 그 영향은 전신적입니다. 우리는 단일하고 매우 구체적인 물리적 개입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300ml의 마그네슘 미네랄 워터에 통치아시드, 정확히 한 테이블 스푼을 띄워 기상 직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혈관 저하를 막기 위한 생물학적 요구 사항입니다. 이 미세한 부피의 생물학적 겔은 두 가지 생리적 결과 사이에 절대적인 경계를 나타냅니다. 이 경계의 한쪽에서는 문맥이 독성 진공 청소기처럼 계속 작동하여 꽉 막힌 결장에서 썩고 발효된 박테리아 찌꺼기를 직접 흡입하고 간 심장 및 신경 경로로 강제로 펌프질합니다. 이 경계의 다른 쪽에서는 동일한 문맥이 깨끗하고 윤활유가 풍부하며 구조적으로 강화된 장내강에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1차적인 진화적 기능을 재개합니다. 국소적인 혈관 염증의 완전한 근절에는 화학 자극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윤활과 삼투압이 필요합니다. 장 모세혈관의 생사, 그리고 직접적인 연장선상에서 전체 심혈관 네트워크의 전신 건강은 내일 아침 위장관에 도입하는 체액의 점도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당신은 이 내부 환경에 대한 궁극적인 생리적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석회화된 노폐물로 내부 조직을 계속 찢을 것인지 아니면 보호용 치유 점액질층으로 코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당신이 마시기로 선택한 유리잔 안에 있습니다. 심혈관계가 어제에 썩어가는 노폐물을 위한 2차 역과 장치 역할을 하도록 강요하지 마십시오. 내부 출혈을 멈추십시오. 밀착 연접을 밀봉하십시오. 생물학적 덩어리에 수분을 공급하십시오. 내독소 누출의 전신 증상을 겪고 있다면 이 프로토콜을 즉시 구현해야 합니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4가지 생물학적 겔 중 하나를 일일 프로토콜에 구현한 후에 구체적인 배설 지표와 장 통과 시간에 대한 정확한 임상적 의견을 아래에 남겨주십시오.